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유휴 부동산 매각에 적극 나서는 등 국내외 자산 효율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뿐 아니라 신사업 투자와 밸류업 이행 기반 다지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갑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법안을 손봐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보관입니다. 국내 타이어 시장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3위 업체인 넥센 타이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생산 차질과 오너 리스크가 겹친 가운데 단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법원으로부터 팀원 인수 권리를 확보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5년간 팀원 직원의 고용을 약속했지만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유휴부동산 매각에 적극 나서는 등 국내외 자산 효율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뿐 아니라 신사업 투자와 밸류업 이행 기반 다지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국내외 자산 효율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 KBI 자회사 KB부코핀 파이낸스를 JB 우리캐피탈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여신 전문 금융사 KB부코핀 파이낸스는 지난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10억 5,300만 원 규모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JB 우리캐피탈이 KB부코핀 파이낸스를 인수하게 되면 JB금융지주는 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해외 사업 영역이 인도네시아까지 확장됩니다. KB국민은행은 통폐합된 13개 점포 일괄 매각 공고에 이어 국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산 효율화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부터 3개월여간 소유 부동산 포트폴리오 분석과 개발 검토를 진행하는데 현장 실사를 포함한 자산 현황과 유형 검토, 부동산 활용가치 분석과 자산별 최유효 활용 방안 검토, 개발 부동산 수익성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매입 당시 2,092억 원에 달했던 서울 명동 디지털타워 매각을 검토하고 안성 소재 연수원과 공실 지점 15곳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IBK 기업은행은 경기 성남 IT 지점과 용인 수지 지점 등 총 110억 원 규모 공실 부동산 처분을 추진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서울 망우동 지점을 매각 후 재임대 방식 처분으로 유휴 부동산 효율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2,720억 원의 충당금을 쌓으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B&K 금융지주는 서울 강남 소재 B&K 디지털타워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약 4,600억 규모 추정 매각 대금을 통한 순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통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휴 자산 매각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전략적 운용을 통한 신사업 투자 확대와 밸류업 이행 기반 다지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을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등 부실률이 높아지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매각 속도가 지연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갑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은 제3자 결제 방식에 더 비싼 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 왔는데요. 새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법안을 손봐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앱마켓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인앱 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현재 이 같은 인앱 결제 이용 시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3자 결제 방식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 결제 방식 도입을 허용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내에서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이 같은 제3자 결제 방식에 26에서 27%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결제 대행사에 내야 하는 약 5%의 수수료를 더하면 사실상 30%가 넘어가 소비자들은 인앱 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도입 시기는 빨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보복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제3자 결제 방식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는 지난 2020년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에서 모두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입법 보완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 조건 부과 금지 등을 현실화할 경우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국내 타이어 시장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3위 업체인 넥센타이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생산 차질과 오너 리스크가 겹친 가운데 단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관세와 환경 규제 등 글로벌 리스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한국 타이어의 오너 리스크, 금호 타이어의 공장 화재 사고, 국내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의 연이은 불확실성에 경쟁사인 넥센타이어의 반사이익 가능성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넥센 주가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상황. 생산 차질이 발생한 물량을 넥센이 일부 흡수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단기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가기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외국산 타이어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북미 매출이 24%에 달하는 넥센 타이어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넥센은 국내 3사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 공장이 없어 생산 전량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말부터 시행이 유력한 유럽연합의 산림 벌채 규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타이어 핵심 원료인 천연 고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재료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 우려가 나옵니다. 넥센 타이어 측은 해당 규제는 작년에서 연기된 만큼 이미 EUDR 인증 거래처는 충분히 확보돼 있어 공급 차질 이슈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격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나 선제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해 놓았고 규제의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단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북미 고율 관세 및 유럽 환경 규제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판매 시장과 고객층을 다변화하는 구조적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아시스가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법원으로부터 팀원 인수 권리를 확보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희망퇴직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팀원의 남은 임직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인수 협상 시 오아시스 측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퇴사자들이 무분별하게 회사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티몬의 비영업직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무를 상품기획으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희망퇴직 신청 접수가 공지됐기 때문. 직원들에게 주어진 고민의 시간이 반나절이었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졸속 진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난달 말 기준 티몬에 남은 140여 명의 직원 중 50명 안팎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앞서 오아시스는 지난 3월 티몬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인수대금 116억 원에 추가 운영자금 65억 원 등 181억 원을 투입하고 티몬 직원의 고용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고용 보장을 약속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희망퇴직 조치를 단행하며 약속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티몬에 남은 임직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퇴사를 결정한 일부 인원들의 무분별한 회사 비방이라며 직무 전환은 인수 협상 시 오아시스 측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선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회생채권의 3분의 2, 회생담보권 4분의 3 이상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이브라운이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표준 수가제 논의 등 펫 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인 마이브라운에 대해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내줬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2021년 소액단기 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첫 보험업 본허가 사례입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 후 9월 예비 허가를 받고 올해 들어 자본금 납입과 조직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허가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마이브라운은 다음 달 중 정식 출범해 온라인 중심으로 펫보험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도 동물 의료체계 정비 계획을 손질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본허가가 펫보험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약 2% 수준에 그쳐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일본은 10% 이상, 스웨덴은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보험사의 손해율 예측이 어렵고 수가제 도입에는 수의사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정부가 수가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마이브라운의 출범이 시장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정비와 현장 수용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올 들어 처음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예년보다 수주 시점이 한참 늦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예정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자금 소모가 큰 주택정비 사업보다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어제 서울 중랑구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수주입니다.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는데 총 도급액은 약 5,958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5곳에서 수주를 따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느린 출발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도시정비 수주에 소극적인 이유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IPO를 앞두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고 회사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 1조 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하며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처리 자회사인 리뉴어스와 폐기물 매립 자회사 리뉴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정리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 에어플러스와 에센코어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실적도 개선됐습니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7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SK 머티리얼즈 산하 계열사 4곳의 편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위했던 전통적인 건설 사업 대신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기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영향입니다. 업계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 등 세제 개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리츠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내수 부양, 부동산 금융상품 거래 활성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관련주의 이자 비용이 줄면서 배당 가능이익이 확대될 뿐더러 향후 부동산 가치가 뛰면 자산 매각 때 추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6.17 리츠 활성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에 나선 만큼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들어 롯데리츠는 24.3% 급등했습니다. 코람코 더원리츠도 22.7% 올랐고 이리츠 코크랩, NH 프라임 리츠 등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이 보유한 리테일,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을, 코람코 더원리츠는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을, 이외에도 대기업 오피스, 리테일 등을 편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장리츠는 금리 인하, 저성장 국면에서 안정적인 수익 자산으로서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매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주가 배당률을 살펴보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가 20%를 웃돌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JR 글로벌 리츠 등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7.5%입니다.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정부가 공모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지수 편입 확대 등 제도적 후속책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직 기장부터 객실 승무원까지 진에어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진에어 내부 고발, 이유가 뭔지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에서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진에어 현직 기장의 내부 비판글이 올라온 이후 진에어 현직 객실 승무원들도 경영진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에어 객실 승무원들은 본래 업무인 기내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착륙 후 객실 청소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입구 앞에서 외부 침입을 막는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명이 여객기 한 대를 청소하고 있는 상황. 한 객실 승무원은 회사에서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만 줍고 청소로 인한 승객 불만은 객실 승무원들의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항공사들은 외부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내 청소를 진행하는데 진에어의 경우 객실 승무원들에게 청소 업무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립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란 겁니다. 국내에서 일본 노선회 같은 경우에는 크루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들은 지난 2022년 박병률 대표 취임 이후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실적을 회복한 후에도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을 강행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에어는 2022년 영업손실 673억 원, 2023년 영업이익 1,822억 원, 2024년 영업이익 1,631억 원으로 2023년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4자릿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진주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열고 창업기관과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진주 상평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창업 네트워킹 데이.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대학이라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창업 인프라를 잘 활용해가지고 진주 지역 산업하고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래서 연결해주는 창업 허브 역할을 주로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 진주가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 특강과 토크 콘서트,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고 선배 창업가들이 자신의 생생한 창업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초기에 투자 IR은 본인 열정만 있고 잘 어필만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이때는 이제 거의 금융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지역 창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투자 유치와 성장 전략 등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진주시는 우주항공과 항로와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지역의 투자자와 창업 기획자 등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진주시는 창업 지원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창업을 위한 이 열정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도 창업가들이 많이 탄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거쳐 오는 8월 데이터 센터 기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구축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국내 데이터 센터 중 최대 규모로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여 메가와트가 가동되고 2029년 2월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그래픽 처리 장치 전용 설비를 갖춘 인공지능 인프라는 국내 최초로 GPU 6만 장이 투입됩니다. 특히 울산 미포 산업단지 인근에는 SK가스의 LNG 열 병합 발전소가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인 대규모 전력 수급이 쉬운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 자동차에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중국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선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아이템 3개를 조합해 새 아이템 1개를 얻을 수 있는 가공 아이템의 확률을 속였고 컴투스는 스타시드 게임에서 2시간에 걸쳐 지급하는 보상을 한 번에 당겨받는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능력치 상승 확률을 실제로는 0%인데도 24%로 속여 광고했습니다. 웅진그룹이 사모펀드 운영사 VIG 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확보해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웅진 프리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고려아연이 케이블 피복, 반도체 등에 쓰이는 산업 핵심 소재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탈중국 자원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싣는 한편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